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표 대표입니다. 네, 에이셀 아빠 성철입니다. 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면은 맛있는 것도 많고 또 오뎅 국물에 소주 한 잔도 생각이 나지만 또 우리 직장인분들은 또 연말 되면 또 바쁜 게 있죠. 뭐라도 하나 더 챙길 게 없을까 이렇게 또 분주하게 촉을 세우게 되는데 대부분 또 연말 되면 직장인분들 이제 가리늦게 소득공제 관련돼서 많이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득공제 관련된 이슈 중에서 카드 부분 관련돼서 이제 카드 같은 경우는 또 지출과 많이 맞닿아 있고 실질적으로 또 공제 면에서도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카드 소득공제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직장인들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뭐 직장인분들 관심 많죠. 또 강의하시는 우리 에셀 아빠님 같은 경우도 많이 질문 받으실 것 같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는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쓰잖아요. 근데 쓰는데 또 이걸 쓰면 뭐 연말정산 때 도움도 된다고 하니까 약간 쓰면서도 나 나중에 돈 많이 돌려받을 거야 뭐 이런 면제부도 되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공제라는 거를 잘 이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어쩔 때 그 공제를 받느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5%를 넘어가는 거에 15%를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그리고 체크카드일 경우에는 이제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제 공제를 해주는 이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25%를 넘는 거에 15%만 공제해준다. 신용카드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다. 이런 점은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즉, 이제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이제 소득 공제율이 틀리죠. 즉 체크카드 과거에는 비슷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2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고요. 즉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쓰라라는 게 정부의 이제 취지인 거죠. 그래서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 경제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재밌는 거냐면 그러면 이제 혜택이 된다니까 많이 쓰고 싶죠. 그게 아니라 정부가 막아놨어요. 즉 연간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만약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준다면 많이 쓰면 쓸수록 많이 받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이 쓰더라도 딱 300만 원까지만 해주겠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이걸 위해서 신용카드를 쓴다 뭐 이런 개념이 좀 적절하지 않으신 거고요. 그 300만 원도 무조건 300만 원이 아니고요. 총 급여액의 20%에 해당액과 3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 보통은 이런 경우에 큰 금액인데 반대로 작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소득이 높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시는 경우에서는 한도도 200만 원으로 또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차피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안 쓰면서 살 수 없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공제가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혜택 측면에서 공제율이 차이 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아까 공제율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평소에 사용할 거냐, 체크카드를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걸 가정해 보죠.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절반 정도를 체크카드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신용카드로 사용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아까 이제 3천만 원에 25% 초과분 1,500만 초과분. 네네. 그러면 25%. 네, 그러면 이제 750만 그렇지, 원을 그렇지. 넘어선 부분의 15%잖아요. 그러면 연간 1,500만 원 썼으니까 일단 실제 이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750만 원 곱하기
뭐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를 공제해 준다는 거고 체크카드는 이제 30%를 공제해 준다는 건데 연봉 수준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누진세율이 다르다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를테면 연봉 수준이 3천만 원이다. 1,500만 원 썼다. 그러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약 37만 원을 이제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거고 신용카드는 19만 원을 공제받는 거니까 아무래도 체크카드 쓰시는 분이 18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소득 공제율 2배 차이 나니까 확 차이 날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뭐 크진 않네. 그래도 어디야? 연 18만 같은 값인데 연간 18만 원 정도 돌려준다라면 그래도 우리는 써야죠. 예, 우리는 짠테크니까요. 근데 이걸 보셔야 될 게 보세요. 카드 사용을 1,500만 원 했는데 체크카드 사용했을 때 37만 원 돌려받잖아요. 그러면 카드 사용액이 몇 %죠? 2% 조금 넘는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하게 되면 1% 조금 넘는 거고. 그거 돌려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절제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크면 안 된다 이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간혹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쓰면은 혜택 많이 받으니까 많이 쓸래요.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지. 맞죠? 자, 두 번째 팁.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자. 아, 이런 문구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저희가 지금 이제 한도 30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금액에 대해선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이게 그 생활 패턴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일일이 뭐 여기가 전통시장 맞나? 뭐 이런 거 따져보실 필요 없고 그건 자동으로 다 진행이 되니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고 전통시장 많이 이용하시면 좋은데 여기서 대중교통은 KTX 고속버스 요금까지는 카드로 결제 시에는 추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는데 택시, 항공요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죠. 야, 재밌네 이거. 예? 야, 대중교통. 네, 문치님은 잘 안 네. 되시는 거예요. 택시 많이 타고 가야지. 저는 택시 엄청 타죠. 대리도 자주 부르고. 근데 항공요금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게 좀 그렇다.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이게 이승 같은데 왜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 뭐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추가 공제 혜택을 좀 이제 적게 주는 형태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자, 그래서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KTX 고속버스는 된다. 택시, 항공요금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100만 원까지. 그 중에는 각각입니다. 대중교통 1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그러면 카드 3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전통시장 100만 원. 야, 크다. 전통시장 잘 활용합시다. 자, 세 번째. 영수증도 현금 영수증도 잊지 말고 챙기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 이제 소득공제되는 카드에는 단순히 이제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뭐 결제 금액 아니면 뭐 백화점 카드 사용 금액 아니면 이제 뭐 김영식 선불카드 결제 금액 이런 것도 포함이 되니까 뭐 이런 것도 물론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잊지 말고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제 상담료를 내시고 재무 상담을 받으시잖아요. 그것도 자동으로 저희가 현금 영수증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간 거죠? 네. 그리고 현금 영수증 요즘은 이제 전화상으로 다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발급이 되잖아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자기 핸드폰 번호 등록하시고 홈페이지 사용이 쉽지 않다면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ARS 번호가 몇 번이게요? 126번입니다. 126번 하나 정도는 기억해 두셨다가 세금 관련해서 모르겠다 하시면 126번에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답변 드리겠지만 저희는 비싸요. 상담하면 돈 내야 되니까 궁금한 거 126번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반점이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아주 깁니다. 그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얼잠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네 번째 팁. 자, 이제 우리 직장인들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이제 소득 공제를 좀 유리하게 받으려면 이제 내가 결혼한 기혼일 경우에 카드를 제 명의 카드를 쓸까요? 배우자의 명의 카드를 쓸까요? 이 경우 굉장히 많은 질문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애사 아빠님이 한번 좀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 공제 혹은 뭐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이상의 지출액이 있어야 그 초과분에 대해서 한다. 초과분에 공제해준다. 이러면 당연히 그 소득 자체가 좀 낮은 사람이 좀 유리하겠다로 좀 직관적으로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렇게 한번 보죠. 남편 연봉이 5천만 원이고 아내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렇게 신용카드를 이제 누구를 써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신용카드는 몇 퍼센트 이상 써야지 그 초과분이라고 그랬죠? 25%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남편 같은 경우는 일단 소득공제 문턱이 뭐냐? 그럼 5천만 원에 25%니까 일단 1,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15% 공제를 해주는 거고, 근데 아내는 4천만 원이니까 연봉이 거기 25%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남편의 소득공제 문턱보다도 250만 원이 적은 거니까 이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율 같은 것도 이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소득공제 유리할 때는 소득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소득공제 받는 것에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 연봉 허들이기 때문에 그 허들을 효율적으로 넘기 위해서 두 분 다 연봉 수준이 비슷할 때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 연봉 수준이 비슷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봉 차이가 클 때도 있죠. 예를 들면 남편은 7천 벌어. 아, 부럽다. 아내는 한 2천 벌어. 그래도 부럽네. 맞벌이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방송을 뭉치님 아내분이 안 듣는 이유를 저희가 알 수 있어서 예, 이때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아까 이제 에셋 아빠가 잘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여러 케이스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로 저희가 얘기하고 거기서 이제 각계 상황에 따라 좀 더 파급적으로 가셔야 되는데 저희 아까 기준으로 보면 연봉 2천만 원인 분이 이제 그 한도가 25% 치면 훨씬 더 낮으니까 그분한테 그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많이 몰아줘서 돌려받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이 부분의 큰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받는 이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누진세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받는 남편이 누진세 개념에서 세금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낮춰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 이렇게 연봉 차이가 많이 나실 경우에서는 되려 남편의, 그러니까 연봉 차이가 많이 나고 전체적인 연봉이 높다라는 건 쓰는 돈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봤었을 땐 남편의 신용카드 쪽으로 더 집중하셔서 그 한도도 넘기시고 그 한도 넘긴 거에 대해서 공제받을 때 그 효과를 더 크게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좋네.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연봉 얼마 정도 차이가 나야지만 유리하다.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기준은 연봉이 비슷하면 소득이 낮은 수준, 연봉 차이가 크면 높은 분한테 몰아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데 요즘에 보면 그 뭐 본인들이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요즘에는 이런 계산기가 달려 있는 사이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의 연봉 수준이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얼마 사용하는지 이렇게 나오면 어떤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계산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사이트들 들어가셔서 본인 것들 한번 계산해 보실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배우자 카드 집중 사용 관련돼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팁을 드리면 대부분 가족 카드를 많이 발행을 하죠. 가족 카드는 뭐냐면 이제 발행하는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카드를 같이 발급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개념인 거고요. 이 가족 카드 같은 경우는 누가 사용하던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습니다. 이제 제 명의로 가족 카드를 발급을 제 걸 쓰고 가족 카드로 와이프를 하나 줬어요. 그 와이프 쓰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 명의자가 받는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와이프뿐만 아니라 우리 연간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든지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그 다음에 자녀, 이런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밌죠? 이제 많은 직장인들 아실 텐데요. 이제 기초공제 대상자, 그래서 일단 그 급여가 국세청에 정한 총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그리고 나이 제한에 대해서 만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 등이든 카드 사용액도 합산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맞벌이 부부,
예를 들면 이제 자녀가 쓴 카드 사용액 또 합산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맞벌이 같은 부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남편이 자녀의 기본 공제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남편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좀 헷갈려요. 자녀에 대한 공제는 남편이 받았는데 그래도 와이프는 자녀에 대한 카드 사용액은 자기는 공제 받겠다. 이렇게 양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점 좀 헷갈려 하시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이 부분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물론 카드로 다 끌었다고 해서 소득공제 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신차 구입 비용이라든가 뭐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뭐 보험료, 뭐 도로 통행료, 그다음 뭐 상품권 구입 비용이라든가 현금 서비스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뭐 등록금 수업료 이렇게 약간 이제 이중적으로 이제 공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일단은 이제 카드 사용과 관련돼서는 그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다 이런 점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카드로 결제하면은 결제 금액 10%까지는 카드 소득공제로 인정이 되니까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득공제 열심히 했는데 제출을 해봤자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제 제외 대상 거래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6번째. 카드 부가 서비스를 한번 제대로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연봉 25% 허들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 부가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싶은데 연봉 2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범위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25%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체크카드를 쓰면 유리하냐? 이 질문 상당히 많이 받아요. 답이 뭡니까 이거? 사실 이상적이긴 하죠. 아니 그렇게 자제력 관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 틀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요즘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여러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 지출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좀 뭐 체크카드를 좀 오히려 더 활용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 서비스가 요즘은 이제 똑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문턱을 25% 허들 넘기 전까지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 부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이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나눠서 번거롭게 쓰기가 좀 귀찮다. 그래도 알뜰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신용체크 겸용카드라는 게 요즘은 있습니다. 즉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에 대한 이용 금액을 정해놓고 그 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면 은행 잔고에서 즉시 인출이 되고요. 그 이상이면 신용카드처럼 이고래 청구된다. 즉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쓰면 50만 원까지는 체크카드 좀 쓰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이게. 이거 제가 이거 있거든요. 네. 있는데 이거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망신당한 적이 있는데 저 체크카드만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돈을 다 다른 데로 보내놓고 돈이 분명 있었어요. 제가 밥을 사기로 돼 있었는데 자동이체가 다 돼버린 거야. 그래 밥 사려고 보니까 돈이 없대.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당황했던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한도만 좀 걸어놓은 한 50만 원 정도 이제 걸어놓은 이 신용카드 겸용카드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 개인의 소외였습니다. 지출 관리 면에서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메리트 미끼 같아요, 미끼. 미끼. 50만 원 쓰고 나서 카드로 100만 원 더 써서 그 다음 달에 메꾸려면 헉헉헉 하겠는데요. 자, 부가가치 서비스 생각하다가 구멍에 통장이 빵꾸 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부가 서비스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게 현명한 지출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자, 마지막 7번째. 연말 되기 전까지는 카드 사용액을 미리 체크하자. 자, 이게 뭐냐면요. 항상 닥치면 움직여요. 맞죠? 개미들도 주가가 오르면 움직이는 거고요. 물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이 연말 되면은 이제 소득공제 관련된 서류를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소득공제 관련돼서는 닥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말이 되기 두세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의 팁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준비가 가능합니까? 일단은 뭐
미리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이제 오픈이 이제 됩니다. 그럴 때 소득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 같은 것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시뮬레이션 해서 누구 명의 카드를 조금 쓰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점검해 보시면 그래도 다만 몇만 원이라도 더 환급을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 기출 통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허리띠를 줄러 매시는데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신용카드를 통한 이런 절세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카드 소득 공제를 위한 현명한 현명한 사용 팁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고 있고 이런 절세 팁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한다면 연말정산에 조금 더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